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바이 이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디바이 이론은 저온 영역에서 아인슈타인의 비열 이론이 실험자가 잘 일치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시된 이론인데, 그 보완책으로서 원자의 진동을 단순한 조합 포텐셜 입자로 보지 아니하고 어떤 폰온이라는, 이거는 아마 뒤에 후장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후장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프랑크의 양자화 개념을 격자 진동의 어떤 알갱이 형태의 그러한 폰온이라는 그런 정의를 도입해 가지고요. 이 파동의 그 운동을 그런 식으로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엄파에는 빛과 달리 요 파동에는요 3개의 모드가 존재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1개의 종파 모드가 존재하고요 2개의 횡파 모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파라고 소리하는데, 이거는 소리하고 다른 어떤 acoustic wave 이런 뜻입니다. acoustic. 이거는 빛은 우리가 알다시피 2개의 모드로 optical mode 이런 뜻인데요. 이거는 이제 빛이라는 optical mode는 2개의 행파가 이렇게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디바이 이론이 본격적으로 12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12페이지에. 그래서 포톤의 분산관계, 즉 광자의 분산관계 오메가는 CK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요. 이를 지게 우리가 물리학, 즉 현대 물리 시간에 배웠듯이 오메가는 CK야. 이게 분산관계식이라고 했습니다. 분산관계식은 뭐냐면은요, K와 파수박터 K와 오메가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진동수와 파수 벡터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빛의 경우는, 요 빛의 경우에는 C라는 광소가 관계 있더라. 그렇다고 볼 적에 우리가 이 폰온의 속도를 생각해서 V라는 이런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요, 빛의 오메가 CK에 대응하는 그러한 분산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파수 벡터 K라는 것은 뭐냐면은 파동의 숫자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1m 안에 그 파가 몇 개 들어가 있는가, 그런, 그러니까 파장분의 1 정도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번 칼만이라는 주기의 경계 조건, 즉 이 말은 뭐냐면 원자들이 고체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데, 어떤 책은 보면은 원자와 원자 사이 거리가, 원자와 원자 사이 거리가 이 L인 이것이 무한대로 있다. 무한대로 있다고 봐도 크게 과언은 아니게요. 왜냐면은 원자와 원자가 한 100만 개 정도만 있다면은 엄청나게 사실은 작게 있는 거거든요. 100만 개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많은데, 여러분 웬만한 여러분들이 만드는 파티클들, 실험실에서 만드는 파티클들은 아주 작은 파티클만 한 개만 취하더라도 원자가 100만 개는 적어도 있을 겁니다. 100만 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한대 형태로 시료라고 봐도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여기에 책에는, 이 책은 특별히 이거를 딱 모아서 그냥 원으로 이렇게 생각하자. 여기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길이가 L인 것을 서로 연결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가면은요 이게 L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오면 G 자리에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L을 진행하면 G가 있듯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주기적인 조건이라고 해요. 주기 경계 조건, 즉 반복되어지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러니까는 E의 IKX라는 어떤 평면파가 있는데요, X에서 L만큼 진행해도 똑같은 놈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 1차원으로 생각해 본다면은요, 여기에 있잖아, 여기에 있는 원자나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L을 진행해봐도, 여기 L을 진행해봐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원으로 한다면 여기서 한 바퀴 돌아서 여기에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수식적으로 표현하니까는 L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값은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기 경계 조건이라고 그러는데요. L이라는 어떤 X축의 거리를 진행을 해도 똑같은 상황이 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풀어보니까 어떨까요? 2의 ikx 곱하기 2의 ikl이 되겠죠. 그러니까 2의 ikx를 약분을 시키니까 여기는 1이 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것을 만족하는 우리가 알기로는 k는 L분의 m2n파입니다. 이게 eikl이 무슨 뜻이냐면은 코사인하고 사인의 합이잖아요. 그죠? 코사인 KL 더하기 I 사인의 KL이가 이렇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1이 되려면은 이거는 0이 돼야 되고 이거는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KL이 언제요? L분의 2n파이 일찍이에요. 2파이 n 일찍에 1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L이 K가 L분의 2파이 n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적인 배열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파수 벡터에 대한 정보를 좀 얻을 수가 있다. 그 주기성이 길이가 L일지게 K는 이렇게 주어진다. 만약에 3차원이라고 한다면은 L분의 2파이는 그대로 있고요. 요 N이라는 것이 N1, N2, NX 즉 N1, N2, N3인데 NX, NY, NG라는 이런 형태로 벡터의 형태로 주어져야 되겠다. 벡터의 형태로.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들이 만약에 입자들이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즉 아주 불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면은 시그마라는 것을 우리 K에 대해서 더해줄지게 이것들이 만약에 거의 굉장히 연속적인 분포라고 생각할지게요. 우리는 요 시그마라는 것을 적분 형태로 고칠 수가 있다. 굉장히 띄엄띄엄 떨어져 있을 적에 더하는 것과 굉장히 조밀하게 붙어 있어서 이제 적분을 해야 될 적에 K에 대해서 적분 여기는 K에 대해서 더해주라 이 말이죠. 여기는 K에 대해서 적분을 할 적에 우리는 이러한 2파이 3승분의 L 3승이라는 이런 형태로 한다.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면 여기 보면 L분의 2파이라는 것이 여기 있죠. 그거를 여기 3승 형태로 다시 나눠줘야지 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얻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3차원으로 간다고 하면은 L 똑같이 L이라고 할 적이에요. 요것이 우리가 보면은 L분의 2파이의 역수가 여기에 각 차원마다 한 개씩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13페이지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 공간에서 우리 K 공간에서는 1, 2, 3, 4 이렇게 가버리면은 L분의 2파이, L분의 4파이, L분의 6파이가 되기 때문에 책에 L분의 2파이 형태가 된다 해놨습니다. K 공간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3차원으로 가면은 14페이지에 이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그래서 아까 전에 오메가는 이제 K가 VK가 된다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해서 다시 디바이 이론이든 아인슈타인 이론이든 볼트만 이론이든 뭘 계산한다고요? C라는 걸 계산해야 되잖아. C. 비열이라는 것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C라는 것은 다시 보니 이거였다. 지금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요걸 무조건 계산해야 한다. 요거를 어떤 접근법을 하더라도 저 평균 에너지 원자당 평균 에너지를 구해야 되는데 한 원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더하자. 3차원이다. 쭉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아인슈타인 이론에 대해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지금
연속적인 분포를 하는 어떠한 포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는 적분 형태로 고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분을 가지고 요 안에 있는 것들을 적분을 해보니까요, 구면 대칭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XYZ에 대해서 이렇게 V라고 생각을, 보편적으로 V라는 걸 생각해 볼 적에 세타와 파이에 대한 부대칭의 개념은 여기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구하려면은 다 적분을 해서 더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기 보면요 DK가 나와 있죠, 그죠? DK가 벡터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K 제곱이에요. 사인 세타에 D 세타 DK D 세타 D 파이라는 이러한 K 공간에서의 부적분을 해줘야 된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K 제곱이에요. 사인 세타에다가요 DK D 세타 D 파인데요. 이거는요 부대칭이기 때문에 세타와 파이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요 사인 세타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눌 수 있죠. DK를 하고요. 세타를 0도에서 파이까지 하고요. 파이를 0에서 2파이까지 사인 세타에 D 세타 D 파이를 해주면요. 아무 관계없고 그냥 요것만 단순하게 적분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하면 4파이가 나옵니다. 4파이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4파이라는 게 배워봤습니다. 자, 이 식에서 2파이 감성분 L 감성 그대로 여기 4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K제곱 DK라 그랬죠? K제곱 DK 그것이 여기 있습니다. K제곱 DK.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중간에 이게 빠져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중간에 저 식의 중간에. 그래서 요것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근데 들어갔는데 계산을 했더니만 이게 4파이 또 나왔네요. 이게 틀렸네요. 4파이 K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FK고요. FK는 이거에 가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오메가 K 대신에 요걸 집어넣어줘야 된다. VK로 넣어줘야 된다. 오메가 K 대신에. 그래서 여기에 K제곱 대신에요. K제곱 대신에 오메가 제곱에 V제곱을 넣어줬죠. K 대신에요. V분의 오메가를 넣어줬죠. V분의 오메가. 그래서 여기에 V제곱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 DK 대신에요. 써줄게요. 굉장히 함축된 식들이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메가를 VK로 잡았죠. 그러면은 DK는 어떻게 됩니까? DK는요 V분의 D 오메가가 되죠. 그죠? 요것 두 개를 자 여기는 K 대신에 V분의 오메가를 넣고요. 이거와 이거를 요 식에 대입하자. 요 식에 대입을 하면은 여기에 V제곱이 V제곱분 오메가 제곱이 여기에 K제곱으로 나왔고요. K제곱으로부터 나왔고요. 그 다음에 V 한 개 더는 DK를 여기 DK가 V분의 D 오메가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FK라는 것은 요 뒤에 있는 요 식을 말합니다. H가 오메가. 그 다음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 이걸 다 집어넣고요. 다 집어넣고 오메가 D 오메가와 이 H 오메가를 뺀 요 G 오메가 있죠. 요거요. 요것을 우리가 density of state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메가를 갖는 상태의 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포논의 어떤 오메가를 갖는
폰온이 몇 개 있느냐 이런 말이죠. 몇 개 있느냐. 그게 density of state인데 아마 우리가 지금 아인슈타인의 식에서부터 이렇게 변화오는 거는 이 폰온이라는 요 개념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G 오메가라는 것을 뭐라고 설명해? 오메가와 오메가 플러스 D 오메가, 그러니까 아주 작은 D 오메가가 변할 적에, 그러니까 오메가가 변할 적에 그 사이에 들어있는 상태, 즉 폰온의 격자의 진동 모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비열이라는 걸 생각한다는 건 어떻습니까? 비열이라는 것을 생각, 온도를 1도로 올리기 위해서 가해줘야 되는 어떤 열의 양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줬을 적에 당연히 이 격자가 그 뒤로 진동을 어떻게 하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하는데 단순히 아인슈타인은 그냥 스프링이 달려있는 단순 조화 진동자라고 생각했는데 디바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모드들이 만들어져서 진동하는 그러한 거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 진동 모드의 개수가 얼마나 있는가가 density of states입니다. 상태 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를 갖는 놈이 몇 개 있나 이런 의미죠. 오메가를 갖는 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G 오메가라는 것이 이렇게 줘져요. 이렇게 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N은 여기 보면 원자 수가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L 삼성이 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거는 여기에 N이라는 게 도입이 돼서 그렇습니다. N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책의 2.5식으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데 MD 그러니까 요 N이 N분의 N이 L 삼성이다. 그러면은 이 N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L 삼성분의 N이겠네, 그죠? L 삼성분의 N. L 삼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원자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공간이죠. 최적이죠, 최적. 그래서 전체 숫자라고 볼 적에 이거는 N은요 최적 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자의 최적 밀도, 최적 밀도. 그래서 요 N을 놓고 우리는 이놈을 다시 표현을 해보니까요. 여기에 여기에 보면은 오메가 D 삼성분의 G9 오메가 제곱이라는 요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오메가 D 삼성을 뭐로 뒀냐면요. 디바이 진동수라고 해가지고요. 6파이 제곱 NV 삼성으로 뒀습니다. 그게 2-60입니다. 책에 오메가 D의 제곱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치셔야 됩니다. 오메가 D의 삼성이 되어야 된다. 삼성 12-6을 고치십시오. 오메가 D의 삼성이 6파이 제곱 MV 삼성이 된다. 6파이 제곱 MV 삼성. 여기 대입해 보시면 요거 식이 그대로 됩니다. 그죠? 얘가 이걸 풀어보시면요 8파이 삼성이 되잖아요. 나누면은 6분의 9에 맞죠? 6분의 9 맞겠죠? 왜냐면은 3이니까요. 2분의 3이죠. 2분의 3이고 6분의 9 맞죠? 그죠? 그래서 6분의 9고 파이 삼성이고 파이니까 파이 제곱이 나오고요. n 여기 V 삼성이 되니까 오메가 D의 삼성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오메가 D를 우리는 디바이 진동수라고 합니다. 디바이 진동수. 당연히 디바이 진동수는 여기에 보면은 요 V와 관계가 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입자의 밀도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관계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식은 사실 어려운 건 한 개도 없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이것을 연속적인 어떤 모드의 분포라고 볼 적에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시그마를 이렇게 단순히 바꿨습니다. 요거만 딱 집어넣었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K에 대한 적분을 하는데 부면 대칭이나 여기 가로 해가지고 세타와 파이에는 관계가 없다. 뭐가? 이것들이 해보니까 오메가의 관계인데 오메가는 그냥 VK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타하고 파이하고 관계없이 그냥 XYZ 방향으로 골고루 그냥 분포하고 있다. 어떤 한 점에 대해서 아무 방향으로 가나 다 똑같다는 그러한 가정을 낸 겁니다. 대체적으로 고체는 그런 거죠. 그렇게 분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면대칭이라고 했을 적에 우리가 제가 여기에서 썼듯이 K에 대한 적분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세타와 파이에 대한 의존성이나 함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하면 그냥 이거 빼야 됩니다. 4파이가 나온다. 4파이가. 그래서 4하고 4파이 곱하니까 여기에 12가 나왔을 것이고요. 1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V는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K를 V분의 오메가로 환산을 해서 넣어줍니다. 여기에서는 DK는 그러면은 V분의 D 오메가가 될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로부터 우리는 G 오메가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상태가 즉 모드의 개수가 어느 정도로 있는가. 그로부터 우리는 디바이 진동수라는 것을 일단은 정의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이 장에서는 계속해서 이거를 구하고 싶어요. 실질적인 E가 어떤가 뭐 관계가 많은가.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된다. 왜? 이거만 알면은 T로 미분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기부터는 좀 복잡한 수식인데 앞에 있는 관계식을 가지고 와서 그냥 적분을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했죠. 하니까는 이게 15분의 파이 4승이라는 리만 젠더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요. 이거는 사실은 뭐 뒤에도 나오고 현대 물리학 책에 가도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외웁시다. 이거 외웁시다. 제가 설령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록에 나와 있어요. 이거 부록에 나와 있는데 외웠다고 할 적에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E가 최종적으로 해보니까 요게 나오는데요. 뒤에 뭐 더하기가 또 있어요. 사실 이 더하기가 있는데 이것들은 T하고는 관계가 없는 항이에요. 그래서 책에도 보면은 저 식이 어디 있냐면은 16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이 식이 16페이지 맨 위에 있는데요. 이 평균 에너지를 구해보니까 온도와 관계한 텀과 여기 뒤에 independent of temperature 그러니까 온도와 무관한 어떤 상수항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온도가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내부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 그런 텀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평균 에너지를 결국 이 디바이 모델로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열은 요거를 온도로 미분해 보니까 NKB가 나오고요. 여기서 T로 하니까요. 4성을 여기서 앞으로 나오면요. 36이 잠깐만 적게했습니다. 15분의 4 맞고 5분의 12파이 4성 3이 자 미분을 했는데 그렇죠. 여기에 나오면은 4가 이렇게 나오고 T 3성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9하고 15하고 3을 약분하니까 내려온 4와 3이 곱해져서 12가 됐습니다. 쉬운 건데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N이 그대로 있고요. 여기에 KBT의 3성을 묶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KB라는 게 나오겠죠. 그러면 4성이었으니까. 그래서 NKB가 이렇게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이것들은 다 주어진 상수라고 보면 이게 T에 대해서 보면은 T의 3성에 비례한다는 그러한 식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다시 이런 형태로 고칠 수 있다.
C를 NKB를 그대로 두고요. 그죠? 그 다음에 TD의 삼성 요 부분을 지금 요 부분을 온도 분의 1이 됩니다. 온도 분의 1이 됐는데 왜 그런가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KB에다가 T를 곱해야지 H가 오메가라는 에너지가 됩니다. 단위가요. 단위가. 그러다 보니까는 KB 삼성 나누기 H가 오메가 D의 삼성은 어떤 T의 단위를 갖는 놈의 삼성이 될 겁니다. 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TD라는 것을 뭐로 두냐면요. TD를 KB분의 H가 오메가 D로 뒀어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H가 오메가 D 대신에 KBD, TD라는 걸 집어넣어주면 요 식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요 식이 그대로 나와요. 그때 우리가 이 TD를 뭐라 하냐면은 이 오메가 D가 디바이 프리퀀시였죠. 디바이 진동수였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템퍼러처다 해가지고 디바이 템퍼러처라고 합니다. 디바이 템퍼러처. 주어진 어떤 특별한 온도 또는 진동수겠죠, 그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V와 뭐에 관계된다고 했죠? 오메가 D가 여러분 V와 N에 관계돼요. N, small N에 관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지게 우리가 각각의 물질 즉 V나 N을 고려해줬을 적에 그러면은 이 오메가 D 또는 TD를 이걸 안다는 거는 이걸 아는 거고 이걸 아는 거 이걸 알죠. 왜냐면 H바와 KB는 상수입니다. 이거는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거고요. 요거는 KB는 어떻습니까? 볼츠만 상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알면은 요걸 알고 요걸 알면 요걸 아는데 책에 이 테이블이 나와 있어요. 다이아몬드에 관한 T 디바이는 이거를 알면 건 중요하다. 왜? C가 그 온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1850도 K나 돼요. 굉장히 높다, 그죠? 베러디움이나 실리콘 갈수록 낮아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디바이의 계산을 가지고 한번 알아봤는데 T가 무한대 갈지 그러면은 C가 우리가 무한대가 간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거는 어떤 주어진 숫자라고 볼 적이에요. T라는 놈 이렇게처럼 주어져 있죠, 그죠? 그냥 계산해보면 이 정도 되는데 T가 무한대로 가면 이게 무한대로 가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안 되죠. 아까 전에 그림에서 봤다시피 3R로 가야 되는데 보정이 필요한 거죠. 이제 디바이 이론의 또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고온에서 이제 보정이 필요하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보정하기 위해서 어디서요? 저온에 있는 걸 보정하기 위해서 디바이는 노력을 했는데 고온에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 그거를 이제 보존해주기 위해서 커브 프리퀀시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이제 이게 디바이의 아주 이론의 가장 모호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음파의 모드 수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폰원의 진동 모드 수를 말합니다. 원자의 자유도보다는 많을 수가 없다는 그런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뭐 일리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3N이라고 하자. 왜? 한 입자당 세 개의 자유도를 가지잖아요. X, Y, G의. 그래서 그거를 다 더하니 곱하기 하면 3N이 되겠죠. 한 개당 세 개를 가지는데 N개의 입자가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모든 이게 뭐였죠? G오메가가 뭐였습니까? G오메가가요. density of states 오메가를 갖는 상태의 수라고 했습니다. 모드의 수라고 했어요. 모드라는 것은 어떤 파형을 형성하는 그거를 한 개의 파형이죠. 그거를 한 개의 모드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 개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놈을 다 적분을 했는데 적분 상한을 우리가 요 3N으로 좀 두고자 이다. 적분을 했는데 그것이 전체가 3N이 되게끔 한번 두고자. 이거는 완벽한 가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데요. 여기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근데 놀랍게도 그게 이론적인 거를 맞게 들어가다 보니 실험적인 결과들과
맞아 들어가니까 이제 이것들을 인정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조건을 가지고 요 조건 이 커브 프리퀀시 조건을 가지고요. E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이렇습니다. 요것이 3n보다 작아야 되니까 아무리 네가 모드를 가져도 요거 이상 가질 수 없다는 그거를 가진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계산할 적에 0부터 무한대까지 하냐고요. 오메가 C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아무리 온도를 올려주더라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드의 숫자는 어떻게 보면 한정적이다 이렇게 가상을 하고 하는 거죠. 뭐 그게 뭐 무리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무리가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꼭 돼야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참 어려운 말인데 다시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이걸 계산할 0부터 무한대까지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메가 C라는 특별한 어떤 진동수 그 말은 뭐냐면 커브 프리퀀시라고 그러는데 n인 원자들 숫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드의 숫자가 3n이라는 모든 걸 다 더해도 3n이라고 우리는 그런 가정을 해보자. 많을 수 없다는. 그랬을 적에 우리는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오메가 C에 대해서 우리는 이 에너지 기대값을 구할 거랍니다. 그걸 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C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T로 미분해서. 자 그러면은 이 값을 계산하는데 G 오메가 대신에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요. 이제 E를 넣고 D 오메가 G 오메가에다가 한 개당 갖는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고 보고요. 그거는 앞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C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는데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요. 저온에서는 베타가 무한대로 가죠. 아까 전에 왜냐면은 여기 지웠는데 베타가 KB T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저온이라는 말은 T가 0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베타는 무한대로 갑니다. 그리고 MB는요 0으로 가요. MB가 아까 전에 E의 베타 H바 오메가 빼기 1분의 1이기 때문에 0으로 갑니다. 무한대로 무한대분의 1이라서 그래서 오메가 C가 무한대인 경우가 같다. 오메가 C가 무한대인 경우가 같다. 그래서 고온에서는요 그 대신 MB의 H바 오메가 베타 H바 오메가는 보즈 팩터가 아까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고온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베타가 0으로 가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1 더하기 2에 다시 근사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고온에서 지금 문제인데 고정을 해줘야 되니까요. MB 아까 전에 저 계산하는데 MB가 베타 H바 오메가의 함수인데요. 이게 2에 베타 H바 오메가 마이너스 1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작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2의 x는 1 더하기 x 더하기 2 팩토리얼분의 x 제곱이 돼가지고 요까지는 좀 생각해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1이 되겠죠? 1 더하기 베타의 h바 오메가 빼기 1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없어져요. 베타 h바 오메가 1이 남네요. 그래서 이것이 베타의 h바 오메가 분의 1입니다. 이게 요게 지금 이게 뭐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베타의 h바 오메가인데요. 분의 1이죠, 그죠? 베타가 어떻게 된다고요? kbt 분의 1이니까 지금 분모에 있으니까 분자로 가야 되겠죠? h바 오메가 분의 kbt 해야 되네요. h바 오메가 분의 그래서 kbt로 간다. 분사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에 h바 오메가 분의 kbt가 들어가게 됐고요. 여기에 그죠? 거기에 대해서 g 오메가를 놓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오메가 c까지. 왜 하는데요? 다시 설명하지만 고온에서의 보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컷오프 프리퀀시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해보니까 절대 E를 계산해보니까 3NKBT가 나오더라. 놀랍게도. 왜냐면 지금 H15T가 이게 약분이 되죠, 이게. 5에서. 그러니까 KBT가 나오는데요. 요것을 우리가 3N으로 잡았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3NKBT가 나오는 거예요. T로 해서 미분을 해주죠. 그러면 3NKB만 나오는 거죠. 오, 3R이 나오네요. 이게 R이잖아요, 그죠? R. 1몰이라고 생각해. 이게 R이잖아요. 그래서 3R이 나온다. 아주 그 그래프에서 T가 올라갈 적에 거의 일정한 값을 갖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메가 C에 대해서 드시해 보니까 나중에 계산을 쭉 해보니까요. 놀랍게도요. 오메가 C하고 오메가 D하고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요게 아까 전에 금방 그 식이었잖아요. G 오메가라는 걸 아까 전에 요거를 9N 곱하기 오메가 D 3승분의 오메가 제곱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되죠? 요거에 3분의 1 나오고 오메가 3승이고 오메가 C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적분을 하면요. X 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1의 X 3승이잖아요. 그래서 오메가 제곱을 적분하니까 3분의 오메가 3승이 되죠. 그 오메가에다가 오메가 C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요것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3N이 돼야 된대요. 그럼 이거 3N하고 없어지니까 요것이 1이 돼야 되겠네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1이 돼요? G 오메가를 식 2.5를 이렇게 대입을 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페이지 1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어떻게 우연히 해봤는데 오메가 C가 오메가 D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약간 이론을 끼워 맞춰보면요. 오메가 D라는 아까 전에 TD라는 게 있었죠. 여기에 오메가 D, TD가 있잖아요. 그죠? 오메가 D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까 하고 했어요. 오메가 D를. 그랬는데 그것이 의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우리가 그 모든 수의 제한을 생각한 최고로 가질 수 있는 어떤 컷오프 프리퀀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드 중에서 최고로 높은 내가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고로 높은 모드의 진동수예요. 모드의 진동수. 어떻게 보면 에너지죠. 그렇다고 볼 적에 진동 에너지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진동 에너지인데요? H만 곱하면은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디바이 이 프리퀀시하고 똑같으면은 그러면 디바이 프리퀀시는 어떤 의미냐면은 금방 설명드린 대로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프리퀀시의 개념이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이게 디바이 이론이 아까 전에 여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아까 전에 요게 약간 저기 저온에서나 중저온에서 안 맞았잖아요. 보실래요? 여기 있죠? 요 점선을 아까 전에 그 점선입니다. 아인슈타인 이론. 근데 디바이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커브를 그려보니까요.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실선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요 스퀘어 이게 어떤 물체의 지금 정확한 실험값인데 특별히 저희가 지금 키포인트를 가질 때 이 부분이었잖아요. 그죠? 요 부분이 안 맞았잖아요. 아까 전에. 근데 너무 잘 맞더라는 겁니다. 지금 디바이 이론이 포논을 이용해서 우리가 포논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했더니만 중간 온도에서도 잘 맞고요. 아주 매개 변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잘 맞았다. 그래서 이 디바이 이론이 힘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아까 계속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디바이 이론의 어떤 결점이 뭐냐면요. 제로에서 그냥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다 대줘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왜 안 그러는지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못하면서 임시변동적으로 이 오메가 C라는 적분의 계산에 있어서요
E를 계산할 적에 어퍼 리밋을 둔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결점이 있다. 그래서 체계적인 유추에 의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입자의 운동들을 생각을 해서 뭐라 그래, 모드의 숫자가 이렇게 제한적이 돼야 된다, 제한적이 돼야 된다, 컷오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그냥 도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공원에 가니까는 발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에너지가 그러니까 하도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적분을 무한대로 해줘야 되니까. 그거는 아니다. 사실 물리적이지 않은 해죠. 물리적이지 않은 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온도에 물체에 있잖아요. 열을 계속 가해준다고 온도가 계속 올라가지는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온도가 안 올라가잖아요. 나중에는 세츄레이션이 되어버리든지 그 다음에 상태가 또 변해버리죠.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긴 한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입을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요. 분산관계 오메가 Vk는요. K가 작을 때는 잘 맞는데 오메가 이걸 K가 클 적에는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 다음에 density of states는 이거와 사실은 다르다. 근데도 이 이론이 잘 맞아 들어가는데 나중에 정확한 계산으로 우리가 이게 제1원리라는 것을 계산으로 해가지고 이 상태의 숫자와의 계산하는 그런 이론적인 방법인데 그거로 인해서 이거를 해결을 했습니다. 디바이가 이걸 주장할 적에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문제들을 아인슈타인의 그 아까 전에 그 그래프죠. 이러한 오류들을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을까는 거에 대해 설명을 하기 위해서 포논이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했는데 잘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속에서 있잖아요. 이걸 했는데 아주 낮은 온도에서는 안 맞아 들어간 거예요. 또 굉장히 낮은 온도에 대해서는 안 맞아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 요 감마 T라는 또 하나의 term이 들어가야 되더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T 단순히 알파 T 삼성에 이렇게 비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은요, X축은 T 제곱으로 되어 있고 Y축은 T분의 C로 되어 있습니다. T분의 C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T 삼성과 감마 T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 낮은 영역에서는 해가지고 플러스를 해줘야지 정확히 맞다. 그래서 선형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좀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다. T제곱 대 어떤 게 아니라 T제곱 대 T분의 C다. T분의 C. 만약에 그러면은 이게 2라면은 여기 1겹쳐라면은 그냥 T 삼성만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것이 이거하고 같은 거니까 C는 T 삼성 맞죠? 꼭 그게 아니라는 거죠. 더 저온에 가서는 요런 아주 낮은 영역의 온도에 가서는 지금 여기가 온도의 제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가 굉장히 낮은 온도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책의 아주 좋은 점은 각 챕터마다 요점을 잘 정리해놨습니다. 요점을 잘 정리해놨는데요. 그래서 물질의 연료량에 대해서 우리가 4시간 동안 지금 공부를 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3시간인데 그래서 많은 부분이 원자 진동에 기인한다. 당연하게 저거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원자의 진동만 있는 게 아니고 열전도 전자에 의해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여튼 그것이 근데 대부분은 원자 진동에 의해서 기인한다. 그 다음 볼츠만과 아인슈타인의 모형은요, N개의 그냥 단순 조화 운동, 어떤 양자화된 어떤 파형을 갖는 포논의 형태가 아니라 그거로 했더니만 어떤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듀론 패티에서의 법칙은 유도가 가능했다. C는 3R이라는 이런 거는 두 개의 법칙에서 다 유도가 가능했지만 우리가 낮은 온도에서 그냥 지수함수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것 때문에 그냥 아주 rapidly 급하게 이렇게 그냥 0으로 가잖아요. 세츄레이션 돼가지고 아인슈타인 같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디바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인 실험적인 값에 측근하지 않고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완을 해줘야 되겠죠. 그 보완책으로서 디바이 모형이 어떤 진동을 소리파, 여기 소리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종파의 한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카스틱한 웨이브라는 의미인데요. 그런 진동하는 파형을 갖는 그런 포논으로 취급을 해서 강자와 같이 오메가는 VK라는 이러한 세 개의 모드로 취급을 합니다. 한 개의 종파 모드와 두 개의 행파 모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N이라는 것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한 원자당 세 개의 자유들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포논당 그래서 3N이라는 거. 그래서 양자화를 시켜서 있잖아요. 뭐를요? 격자의 진동을 마치 포톤이 진동하는 것처럼 광자가 진동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프랑크의 양자화를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프랑크의 양자화의 개념을. 그 다음에 최대 진동수 차단의 도입을 통해서 3N 자유들을 구하기 위해 이제 필요한데요. 요것들이 T 이꼬르 무한대에서 의미 있는 값을 갖게 하기 위해서 최대 진동수라는 것을 도입을 합니다. 차단의 도입. 이게 뭐냐면 cut off frequency가 이런 뜻입니다. 최대 진동수 제한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차단, 제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했더니만 고온에서는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이 듀롱의 법칙 3R 로 세츄레이션에 가는 여기서 이렇게 세츄레이션에 가는 이것도 만족을 하고 이것도 만족을 하고 저온에서 문제였던 아인슈타인의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죠? 극저온에서도 정확하게 맞지 않는데 저온에서는 맞아요. 저온에서는 맞는데 극저온에서는 안 맞죠. 극저온에서는. 그래서 알파 T라는 걸 아까 전에 감마 T라는 것을 보정을 해야 됩니다. T에 비례하는 항이 우리가 넣어줘야 된다. 근데 이러한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제1법칙이라는 그것들을 계산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잘 증명이 되면 우리가 아주 이때는 왜 도입해야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만의 제타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그것이 프록에 나와 있습니다. 20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아까 전에 15분에 파이 4승인가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제타 함수의 계산값인데요. 적분값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고요. 굉장히 문제들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은 과제물로요. 2장의 과제물을 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용적으로 이 내용들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요. 홈워크 1번은 뭐냐면은 1번이요. 물론 책을 사서 제가 인증샷 보내라는 게 1번인데 이제 실질적인 1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1장을 이 요점 정리를 중심으로 해서요. 각 부분에 대해서 각 부분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저거를 한 4페이지 분량으로 책을 보고요. 정리를 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요게 1번. 일단 요점 정리를 중심으로 해서 A4 용지 4페이지로 분량으로 적어가지고 이렇게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 인증샷 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시험 문제 낼 겁니다. 수식적인 것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어려운데 요 정도만 일단은 일주일 동안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드리는데요. 모든 과제는 그냥 일주일별로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강의를 듣는 시간에 대해서 일주일 뒤까지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그때 요것을 아마 4주째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대면 수업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십시오. 4개를 사진으로 찍어도 되고요. 스캔으로 해도 되는데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가 좀 보내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4장을 찍어서 4장을 자꾸 보내는데 그럼 제가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로 묶어가지고 아시겠죠? 4개의 파일을 4장에다가 4개의 파일을 붙이지 마시고요. 찍어서 그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파일로 되게 해가지고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로 보내주시면요. 원본은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원본은 가지고 계시면. 그런데 시험 수칙에 혹시나 중간고사를 집에서 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참고 자료로 해서 보는 게 아마 교과서를 보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을 뭘 배웠는가를 집에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다시 듣고 그래도 개념이 이해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저에게 학교에 와서 이렇게 물어주시거나 아니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2장을 어떻게 하든 그러니까 비열에 대해서 뭐 용량에 비해서 이렇게 했는데